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전장은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오후장에 제법 큰 눌림이 나왔는데요. 해외 시장도 유럽 중심으로 연이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장중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시장 꼭지 찍은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직은 완전히 꼭지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롱을 잡을 마음은 전혀 없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10분에 1,500억 가까이 나오면서 눌리려 했는데 워낙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지수 하락을 틀어막았어요. 현물 매수가 20분 만에 1,500억이,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시총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까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전일 고가마저 벗기면서 342.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참 재미있는 게 이 자리에서 0.2에서 0.4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도 콜옵션 345를 롤링업 해야 된다는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때 선물 베이시스는 약한 베고데이션 상태를 기록했죠. 즉 롤링업은 안 시켜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 선물 시장은 홍콩 시장이 또 밀리기 시작하자 오전이 상승분마저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340선마저 깨고 내려왔는데요. 외국인들은 고점 확인 후 다시 선물 매도를 시작해서 장마감 직전까지 6천억 원이 선물 매도를 쌓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는 신규로 선물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화요일에 들어왔던 신규 선물 매수를 꺾는 의미에서의 선물 매도가 들어왔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6월물에 시장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선물 매수로 또는 콜 매수로, 그러니까 즉 파생으로 시장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현물 매수로만 시장이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현물 매수의 강도가 크게 줄어들었죠.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외국인이 현물 매수 규모가 4조가량 돼요. 근데 선물은 사실상 중립 수준에 불과하죠. 그런 상황에서 현물로 들어올린 시장은 이제 이익 고정을 해야 되는데 6월물은 이제 만기가 일주일 좀 더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6월물 선물과 9월물 선물이 스프레드가 악화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외가격 풋옵션 매수가 어느 수준에서 쌓인지도 봐야 되는데 당장은 풋 시세가 날 것이라기보다는 지수가 고가권에서 흔들린 동안 풋 미결이 어느 구간에서 정리된지를 관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옵션 시장을 보면 콜옵션 미결은 340,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환산했을 때 2580선 이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콜 미결이 쌓여 있어서요. 콜 미결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이 미결들에 대한 환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롤링업 허용하지 않았죠. 즉 환매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풋클래스 쪽에서는 335, 심지어 330까지도 내려가려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는 12포인트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위아래로 사고, 즉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당월물 풋매도를 무리하게 했다가는 오지게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차월물은 아직 풋옵션이 적절한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에 당월물은 이제 대충 정리를 해가면서 차월물로 포지션을 롤오버 할 계획입니다. 현물 시장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시총 1, 2, 3등을 모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넘게 밀렸어요. 이들 종목이 매도 주체는 개인도 있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이들 가격대에서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이 이 구간에서 특히 이들 두 종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것은 상단이 제한되거나 상승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의미이지 하락 전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요. 여하튼 5월물이 양매수 포지션은 이제 모두 리버셜로 전환해서 이익을 고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이 하락으로 유럽 증시는 5월이 상승분은 물론이고 4월이 상승분마저 모두 토해내서 마치 넓은 소뚜껑 같은 이 개마고원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이 주도주였던 럭셔리 3인방, 그러니까 에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 캐링,
이런 주식들이 두 달간의 상승분을 모조리 토해내면서 5월 초까지 남아있던 중국 모멘텀 기대로 롱 들어왔던 것이 싸그리 손절되어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면야 지수가 레벨업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너무너무 중요한 상승이 나흘 연속으로 있었는데요. 독일 10년물은 올해 내내 2.5%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좀처럼 튀어오르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기 해놨네요.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독일 10년물인데 2.5%를 뭐 한 번 넘기긴 했지만 이때는 이제 뭐 그 SBB 사태였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이후로 SBB 사태 직전이었군요. 예. 이후로 계속 2.5포인트에서 얻어맞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꺾인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오늘 그 독일 자체 CPI가 전월비 0.5% 하락이 나왔죠. 드디어 유럽의 물가가 조심스럽게 꺾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로존 인사들이 아무리 뭐 금리 인상 50bp, 100bp 더 남아있다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금리가 더 올랐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장기 채권 위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 AI 내러티브가 묻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저는 실물 경제는 외줄 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6월 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한 번 더 금리가 오버슈팅을 해주고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5월 말까지만 이래 움직이고 6월부터는 금리가 내려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는 추세적으로 채권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채권 변동성은 이 136포인트로 이 또한 어중간한 자리에 걸쳐 있어요. 볼게요. 얘가 이제 무브 인덱스인데 채권 변동성이 지금 어중간한 자리에 걸쳐 있죠. 그래서 향후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변동성이 더 죽는지, 채권 변동성이 죽는지 아니면 더 오른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5월 한 달간 채권 매수로 물린 쪽이 단기물은 물론이고 장기물도 아직은 원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베팅이 되려면 금리 상단을 열어놓는 채권 옵션 양매수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만큼 채권 시장은 방향성이 지금 위아래로 다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유럽 세션 내내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 마감 후 차익 실현 쏟아지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새벽 2시 반 그쯤부터 연준이 제퍼슨이라든지 패트릭 하커가 금리 인상 중단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밀린 것도 있는데 채권 시장은 그에 비하면 미리 올라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세션에서 채권 가격이 오를 때 미국 채권도 같이 올랐는데 미국의 그 졸츠, 그러니까 그 구인구직 규모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채권 가격이 쫙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었고 이후로 다시 매수가 쭉 들어와서 올라왔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그 새벽 2시에 그 연준 인사들 발표 때는 이미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세가 없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또 내려서 67.57달러까지 밀렸는데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한 기름은 미국 본장 개장 30분 전에 67.03달러의 저점을 찍고는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저점을 찍은 자리가 공교롭게도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이 아시아 세션에서의 그 공포의 언더슈팅 그 자리 출발지까지 온 것인데 5월 한 달간 뭐 쉰 데다가 중국 모멘텀도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온다면 저는 기름은 60달러는 물론이고 50달러대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주말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살만은 그 기름 매도자들한테도 지옥맛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했고 반대로 러시아의 노박 부총리는 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라면서 인위적인 상승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75달러, 80달러 간다고 롱배팅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오펙 플러스 미팅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확률적으로 높아 보여요. 5월 한 달간 아시아 증시가 과하게 밀린 것도 있어서 아시아 증시 반등에 주요 원자재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아래 모두 다 열려있다고 보지만 전체 흐름으로는 여전히 아래가 더 열려있다 라고 보고 대응한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연속된 하락에 함께 빠지기 시작하면서 본장 개장 시에는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빠진 채 출발을 했으나 개장 후 20분 동안은 또 묻지마 매수가 나스닥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러셀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며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유럽 마감까지 러셀은 그렇게 스트레이트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1.8%의 눌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은 조금 달랐어요. 우선 변동성 커브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지수가 갭다운이 나왔을 때는 원데이 픽스가 오히려 갭다운이 나왔죠.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단기 변동성은 올랐는데 장기 변동성은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변동성 커브는 다시 플랫에 가까워졌는데 전반적으로 변동성 수준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하락 또한 얼추 마무리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또 다른 흐름은 그동안에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다우나 S&P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면 오늘 오전장까지는 그랬지만 오전장이 눌림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S&P나 다우가 상대적으로 더 반등을 했고 나스닥은 조금 더 눌려서 마감을 했다는 것인데요. 종합해보면 5월 한 달간의 테마가 6월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5월에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AMD 등 그동안에 과하게 당겼던 종목들의 꾸준한 매도가 쏟아졌는데요. 지난주의 오버슈팅은 정말이지 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텔이 사흘 연속 오르면서 오늘은 5.2% 상승했는데요.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고르게 오른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 위주로 강하게 오르면서 해당 업종 ETF 바스켓 내 불균형이 심각하게 생기자 이들 언더슈팅했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균형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상승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텔이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대만에서 이제는 TSMC 말고도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에도 엔비디아 칩을 좀 이렇게 생산을 좀 위탁을 하는 걸 검토 좀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 바스켓 불균형 그거를 맞추는 것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외에 ST로더는 마이너스 4.12% 하락을 하면서 작년 가을이 저점 자리 맞춰 깨고 내려가는데 이번에 그 중국 모멘텀 때문에 피본 투자자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나이키도 지금 많이 빠졌죠. 한편 소매업체인 타겟 또한 작년이 저점을 모조리 깨는 하락이 나왔는데 향후 소비에도 흠집이 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애플은 또 신고가 직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참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이런 쏠림 현상도 그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6월 중이 될지 아니면 하반기 들어서는 7월이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해외 계좌에는 저는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롱 잡는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쇼 타이밍을 노리기만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7만원 넘기고 나서 주위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2년 동안 삼성전자에 물려서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이제는 주식 쳐다보기 싫다 이겁니다. 2년씩이나 물렸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근데 한번 돈맛을 보면 결국엔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돈맛을 보여주려면 시장은 오버슈팅을 더 주거나 분산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일방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 2부에서 언급했듯이 연기금이 해당 종목들에 마치 캡을 씌워놓은 것처럼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물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은 콜옵션, 환매가 됐든 지수 선물 매수와 같은 파생 시장에서의 델타 롱이 인덱스 매수를 유발시킬 경우에나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또한 분산 과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승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먼슬리 옵션 만기까지는 그래도 상방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결 분포를 보면 현재 위치는 박스 상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눌림이 충분히 나오면 거기서부터 상승이 나올 때는 콜감마를 살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월물 포지션은 오늘로서 대부분 다 정리하고 차월물로 갈아탈 계획인데요. 이번에 양매수한 포지션 중 풋 포지션은 모두 치워버리고 내가격이 된 콜옵션 매수분은 선물 매도와 풋 매도를 싸서 리버셜로 전환해서 만기에 그냥 결제를 받아버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콜레이쇼를 달아놓은 것은 당월물을 모두 치우고 차월물로 양매도를 잡을 계획인데 변동성이 절대 수치가 낮은 만큼 양매도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위를 따라가서 살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락 배팅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로스컷을 한 뒤로 계속 매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해외 계좌가 완전히 무포지셨네요. 오랜만에 무포인 상태를 며칠간 유지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할 수 있겠지만 매매를 하지 않고 더 엣지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NAV가 확 꺾였을 때는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충분히 파악한 뒤 새로운 추세 형성을 포착해서 조금씩 포지션을 키워가는 게 좋아요. 6월 첫 거래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바닥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경우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토요일에 발표된 CFTC S&P 순 투기적 포지션이 역대급인 40만 4천 건을 기록했는데 S&P 지수는 사실 위로 오른 것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린 것도 얼마 되지 않죠. 따라서 이벤트 발생 후 매도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 의미는 숏커버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변동성 매도와 함께 인덱스 매수가 들어온지를 볼 것인데 여하튼 당장은 지수의 일방적 하락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5월이 이렇게 갔습니다. 2분기를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곧 드라이빙 시즌과 휴가 시즌이 시작되죠. 아무쪼록 6월에 매매를 잘 설계를 해서 2분기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